안녕하세요. 가치환입니다. 4월 11일 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도 코스피 코스닥이 좋은 흐름이 나왔어요. 코스피는 2500포인트를 어제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오늘 강세 흐름이 나왔고 1.4%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2547포인트까지 올라왔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늘 1.2%의 급등이 나오면서 900포인트를 조금 못 미치는 위치에서 마무리가 되었어요. 과연 내일은 900포인트를 돌파할지도 정말 궁금하고요. 아무튼 오늘 시장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네요.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면 자, 오늘은 삼성전자 우선주하고 포스코홀딩스 이 두 종목을 제외하고 전 종목에 빨간불이 들어왔고 모처럼 LG화학이 7%가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들도 오랜만에 3% 이상의 급등이 나왔고 플랫폼 기업도 마찬가지로 2% 이상의 강세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은 대형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코스닥은 다시 한번 에코프로가 6%가 넘는 급등이 나오면서 장중한테는 80만원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런데 잘 보면 이 종목을 제외한다면 그렇게 눈에 튀게 상승이 나온 종목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지수는 1%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쏠림이 심하다고 볼 수 있고 혹시나 에코프로가 조금은 빠지게 된다면 지수 자체도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염두를 해두세요.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자, 오늘도 외국인이 2천억가량의 순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도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거래 대금도 최근 한 달 내에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이 실렸죠. 그리고 코스닥 반대로 코스닥은 외국인의 순매도가 있었고 기관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단지 개인들의 수급에 의해서 어제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강세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틀 연속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이닉스도 모처럼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랜만에 3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관은 꾸준히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반대로 오늘 큰 상승이 나왔던 LG화학은 수급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것 같고 오늘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오늘 강세 흐름이 나왔던 현대차는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 외국인은 거의 한 달 연속으로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최근에 자동차 쪽은 수급을 잘 체크하지 않았었지만 한 달 만에 2,300억의 매수세가 들어왔네요.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1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 기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오늘은 자동차, 반도체, 2차전지 이쪽을 많이 집중을 했었고 그리고 기관도 삼성전자, 셀트리온, SK하이닉스, 네이버, LG생활건강. 외국인보다는 업종이 조금은 골고루 포진해 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의 출발은 참 좋지 않았었거든요. 나스닥이 장 초반에 1%의 급락으로 출발했고 오전장에는 굉장히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완전히 보합으로 돌려 세웠죠. 그리고 S&P 500은 마찬가지로 S&P 500도 장 초반에 0.5% 하락으로 출발했어요. 하지만 오후장에 돌려 세우면서 결국에는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볼 때도 흐름이 괜찮은 것 같고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어제는 반도체 지수가 1.8% 급등이 나왔어요. 아울러 메모리 반도체 기업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기업이 어제 주가가 8% 급등이 나오면서 오늘도 반도체 관련주가 상승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연관지어 보시는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물론 보는 사람에 따라 조금은 시각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 생각보다 강세 흐름이 나오진 않고 있거든요. 이것도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단 반도체만큼은 오히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국내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따라간다고 볼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금요일날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잖아요. 때문에 금요일날 국내 증시에 상승하고 또 어제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까지 그 흐름들이 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나타났고 오늘 국내 시장은 개별적으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삼성전자의 흐름은 괜찮은 것 같고요. 또 하이닉스가 지금 3거래일 연속으로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도 무엇보다 오늘은 반도체 장비 기업들 한미반도체가 다시 한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 네페스라든지 유진테크 이런 종목도 흐름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은 다들 아시겠지만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회의가 있었고 기준금리가 다시 한번 동결이 되었습니다.
지난 2월에도 동결이었었고 3월은 건너뛰었고 이번 달에 2달 연속으로 동결이 되었죠. 자, 그래서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보면 2번 연속으로 동결했다는 것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상당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쉬어갈 수 있다고 해도 다시 4개월 만에 올리게 된다면 시장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도 있고, 또 최근에 국내 물가를 보더라도 뚜렷하게 하향 곡선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밤에 정말 중요한 이슈가 한 가지 있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있고 예상치가 5.2%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예상치를 부합하던가 그 이하가 나온다면 연준의 강한 긴축 정책도 힘을 잃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상치를 부합 내지는 하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잘 관찰해 보시고요. 실제로 예상치를 부합 내지는 하회를 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예상을 하는 대로 조심스럽게 국내의 기준금리도 3.5%로 계속 동결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국은행의 금리를 동결했던 것이 2달 전인 3월 달이었었고, 공교롭게도 그 시점을 전후로 해서 주식시장으로 유동성이 조금씩 흘러오고 있어요. 제가 그걸 단적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자, 코스닥의 거래대금을 보세요. 지난 한 달 동안에 하루 거래대금이 모두 10조 원을 돌파했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13조, 14조, 그리고 이틀 전에는 17조까지 굉장히 거래대금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조금만 과거로 가보면 작년 말이죠. 12월 29일부터 11월 말까지 그때 거래대금이 하루에 4조 8천억, 5조, 많이 나왔을 때가 6조,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3조에서 17조까지 얼핏 보더라도 거의 2~3배 정도? 그 정도 거래대금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시장으로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국내 시장의 기준금리도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작용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많이 올려봐야 이번 달하고 다음 달까지 2차례밖에 남지 않은 만큼 그런 부분이 시장으로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는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도 마찬가지예요. 최근에 거래대금이 부쩍 10조 원을 돌파하고 있거든요.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것도 많이 증가한 편이었는데 그래도 10조 원을 돌파했던 사례가 3월 23일 단 한 번밖에 없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하루를 제외하고 다 10조 원이 돌파가 되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 말로 가보면, 자, 적을 때는 5조 원, 많을 때가 9조 원, 굉장히 거래대금이 저조했습니다. 하지만 유동성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풀어서 보면 시장이 더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그거를 지난 2020년의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코스피의 월봉 차트를 보면 이때가 2020년 3월이에요. 그때 시장이 많은 유동성을 불었었고, 거래량을 보세요. 결국 유동성이 일어났다는 것은 거래량이 증가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주가도 이렇게 조드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지금 앞으로 계속 유동성이 또 들어올 수 있는지. 물론 금리 인하는 하지 않았던 만큼 과거처럼 폭발적으로 들어오기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시장에 들어오지 않았었던 다양한 자금들, 그게 개인들의 자금이 될 수도 있고 기관이나 외국인의 자금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자금들은 금리 인상이 상단이 왔다는 것을 확인이 되었다면 충분히 매수세로 전환이 될 수 있고, 또 그걸 삼성전자의 수급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한국은행이 2달 연속으로 금리를 동결했고, 또 미국도 많아야 2번 정도, 그 정도의 긴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예금으로 많이 묶여 있었던 많은 유동성 자금이 일부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 그게 지금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거래 대금을 통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에 삼성전자를 시작으로 지금 많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장도 보면 사실 반도체하고 2차전지 관련주 쪽, 이쪽 업종들이 계속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발표된 실적을 보면 1분기에 영업이익이 6천억을 돌파했고 역사상 최대 실적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인플레 감축법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고, 대부분의 2차전지 관련주들도 최근에 그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모기업의 LG화학마저도 지금 현재 촬영 시점에 8%가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한 때는 14%까지도 급등이 나왔어요. 저는 LG화학의 이런 급등을 보면서 2020년 이후로 처음으로 이런 급등이 나왔다고 생각이 되었고요. 확실히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LG화학도 굉장히 무거운 종목이거든요. 어제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53조 원이에요.
그런데 이 종목이 장중한데 14% 급등이 나왔다는 것은 웬만한 중소형주가 2번 정도의 상한가를 갈 수 있는, 아니죠,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형주가 폭발적으로 움직임이 나왔다는 것에 한번 의미를 부여해 보시고요. 아울러서 2차전지 관련주는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가 굉장히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조금 덜 갔던 많은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솔직히 배터리 셀 기업도 그렇게 많은 상승은 나오지 않았고요. 또 에코프로 그룹주 외에도 음극재라든지 분리막 전해질 쪽, 그쪽도 그렇게 크게 상승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에코프로 그룹주가 조금은 쉬어가는 타이밍이 온다면 최근에 유동성 장세를 봤을 때는 그런 쪽으로도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에코프로 그룹주가 실적 발표가 나왔어요. 여기 기사 타이틀을 보면 시장 전망치보다는 낮았다고 하죠. 하지만 이거는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는 것 같고요. 최근에 에코프로의 상승을 보더라도 조금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주가 흐름을 보면서 너무 머리로 이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수천 개의 종목 중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주가의 흐름이다. 단지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시고요. 이런 주가 흐름은 가끔씩 과거 사례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카카오로 예를 들 수가 있겠죠. 2020년 초에만 하더라도 카카오가 3만원 초반이었다면 이게 17만 3천원까지 5배 이상의 상승이 나왔었고, 이렇게 되돌림도 크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HMN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2020년 초에는 주가가 2,000원대였거든요. 최저가가 2,120원이죠. 그런데 무려 20배 이상 5만 1,000원까지 상승이 나왔지만 여전히 2년 연속으로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물론 카카오와 HM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수요 때문에 잠깐 실적이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왔어요. 하지만 에코프로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종목을 보면서 너무 불화하지 마시고요.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왜냐하면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을 합쳐보면 2,500개가 넘죠? 3,000개도 넘나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종목 중에 하나란 말이죠. 때문에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고 생각하시고요. 우리는 이런 종목들을 놓친다고 해도 충분히 다른 종목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실력을 키우는 것이 훨씬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좋지 않은 날씨에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